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8일 오후 8시 도쿄올림픽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폐막식마저 다른 대회와 달리 아주 한산했습니다. 무관중 폐막식인데다가 코로나19 탓에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48시간 안에 도쿄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쫓기는 분위기 속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한 폐막식이 시작됐고, 폐회식은 입장 순서가 따로 없이 동시 입장을 하기 때문에 각국 선수단은 자유롭게 자국 국기를 흔들며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중계진에게 한국 선수단의 모습이 포착되질 않았습니다. 한국의 폐막식 기수는 근대 5종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한 전웅태 선수였고, 아무리 여러 나라 선수들이 섞여 있다고 해도 태극기를 높이 든 기수 전웅태 선수라도 화면에 잡혀야 하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선수들이 나올 때 중계 화면은 항공샷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의 선수들이 어우러져 춤을 추고 환호하는 모습이 담길 때에도 한국 선수의 모습이 잡히질 않자 중계방송을 진행하던 한국 방송국의 한 진행자는 한국 선수들을 보고 싶은데 잡히질 않는다고 언급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기수 입장 사진을 사진기사로 봐야 한다니 같은 반응을 보였고, 급기야 도쿄올림픽 폐막식에 한국을 일부러 거른 거 아니냐 한국 패싱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중계의 기본은 어느 나라나 소외됨 없이 동등하게 소개하는 것일 텐데, 만일 한국 패싱이 사실이라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올림픽 정신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 억지로 올림픽을 강행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신들은 이번 도쿄올림픽에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AP통신은 비현실적인 올림픽이었다.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라는 폐막식 주제도 아이러니했다. 인류의 정신 공유가 아닌 전 세계가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금메달을 딴 선수들조차도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할 만큼 근심 가득한 올림픽이었다는 뼈아픈 지적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 올림픽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면서, 이번 올림픽을 꼭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IOC의 평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IOC와 도쿄올림픽위원회에게 쏟아졌던 비난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언론들이 최대한 점잖게 도쿄올림픽을 평가했다면, 참가한 선수들은 직설적으로 이번 올림픽에 대한 평을 남겼습니다. 독일 사이클 선수 사이먼 게스케는 도쿄에 오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에 참가도 하지 못한 채 격리만 당했다가 지난 2일 고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사이먼 게스케는 돌아가자마자 영국 자전거 전문 잡지 사이클링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선수 생활 중 가장 쓸모없는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게 돼 기쁘다. 일본에서의 격리 생활은 마치 감옥 같았다. 창문은 잠겨있고 하루에 3번 방에서 나갈 수 있었다. 먹을 거라곤 쌀밥, 간장, 삶은 양배추, 삶은 브로콜리가 전부였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선수들이 부실한 시설과 부실한 식사, 어처구니 없는 방역 지침 속에 2주간 갇혀 있었다는 사실은 선수들의 입을 통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선수들에게 도쿄올림픽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괴로운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나면 한국 탓을 하는 일본 우익의 버릇은 이번 올림픽 중계 때도 여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한일전으로 치러진 도쿄올림픽 여자 탁구 단식 경기에서 한국의 취재진이 카메라 조명을 쏴 일본 선수들의 경기를 방해했다는 이야기가 일본 누리꾼들에 의해 SNS로 퍼져 한때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곧 어이없는 진실이 밝혀지고 맙니다. 그 카메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 니혼TV의 카메라였던 것입니다. 일본 카메라 기자가 취재 규칙을 잘 몰라 벌어진 일이었고, 일본 기자가 일본 탁구 선수를 카메라에 담으려고 빛을 쏜 건데, 이걸 확인도 안 하고 한국 사람이 경기를 방해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도 수준 이하였습니다. 더러운 한국 TV 직원이 일본 선수에게 라이트를 비춰서 경기를 방해했다. 이제 세계는 한국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서 무례하며 취재진은 경기를 방해하는데 가담하는 원시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혐한을 조장하고 한국을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본 극우가 이번에는 이 내용을 영어로 퍼뜨리려고 했다는 점까지 포착되었는데요. 한국을 비하하고 욕하는 가짜뉴스를 아예 작심하고 SNS를 통해서 세계에 널리 퍼뜨리려고 했던 조직적이고 추악한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도쿄올림픽 카메라 빛 사건의 전말을 보면 일본 우익에 의해 자행된 한국 국가 이미지 실추 시도 사건,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8일 폐막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이상한 도쿄올림픽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가장 이상한 올림픽에서 일본이 역시 또 한 번 한국을 비하하려다가 자신들의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만 것 같습니다. 메달도 바이러스도 역대 최대였다. 성과를 거둔 도박이자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스포츠 행사였다.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도쿄올림픽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 이번 올림픽 기간 중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건 도쿄 시민들이 아닐까요? AP통신의 기자는 올림픽 기간 중 도쿄 시민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민들은 복잡한 감정으로 올림픽을 지켜봤다. 정부는 방문객들이 일본 국민과 섞이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시민들은 올림픽에서 고립됐다. 일본인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 일, 어떤 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올림픽 개최가 강요됐고 인명피해 비용이 아직 온전히 결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논란과 사건 사고 속에서 올림픽은 끝났습니다. 이제 일본에 남은 것은 날아오는 계산서, 부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올림픽에 들어갈 비용이 20%나 증가했습니다. 원래 30조 9,420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경비가 이보다 20%나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도쿄 싱크탱크인 노무라 연구소 역시 이번 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렀기 때문에 일본이 기대했던 경제적 이익에서 1조 4,898억 원이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3년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이후 일본 정부가 내세운 시나리오는 일자리 확대 그리고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주간지 슈칸 포스트는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 쓴 비용이 당초 추산보다 3배에 이르는 3조 4천엔 약 31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즈는 올림픽 이후 일본 정가에 몰아닥칠 폭풍을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0% 초중반을 기록해 발족 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집권할 가능성도 있지만 유지한다 해도 장악력이 상당히 약해질 수 있으며 이후 스가 총리의 행방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이 대부분 혹평했는데 유일하게 이번 올림픽을 칭찬하며 다음 올림픽을 기약하자는 평가를 내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그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는 사설을 통해서 일부 서방 정치인들은 이미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과장 광고를 시작했고 올림픽 스폰서들에 대한 압력을 가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의 성공은 코로나19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더욱더 확실성을 준다고 자평했습니다. 벌써부터 6개월 뒤에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인데요.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의 평가는 최악의 올림픽이었다 였고 오직 중국의 평가만 성공적인 올림픽이었습니다. 중국이 성공적이라고 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번 올림픽은 역사상 최악의 올림픽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